그러니까 3,6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문과에서 1등,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를 간다는데 가는 숫자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지방 같은 데는 전교 1등이, 그러니까 계속 1등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수지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는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고, 그리고 학교가 좀 지금 이 평준화된 이런 지금 수지 지역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 계속 전교 1등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5명 정도가 1등에서부터 한 5등까지 전교 1등에서 5등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문과에서 10명, 그러니까 문이과 합해서 한 10명 정도가 되지 않냐. 그러면 18,000명이라는 숫자예요.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는 18,0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가 11,000명 정도 뽑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11,000명 정도 되고, 서울의 그 10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의 10개 대학. 10개 대학의 인원수가 대략 한 3만 명이거든요. 그럼 6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만 명이라고 하면 대략 5%예요. 5%. 그러니까 서울의 10개 대학 정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5%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5%면 1등급이 4%거든요. 1등급이 4%니까 그거 조금 넘는 아이들이 실제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그러니까 중경외 시립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가 뭐 이화여대 정도 이렇게, 뭐 여대니까 여자끼리 하는 거니까 거기는 좀 약간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좀 그 정도 상태죠. 그리고 인서울 하는 것은 한 뭐 7만 5천 명, 그러니까 10% 정도, 10% 내외 정도 아이들이 인서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알 거예요. 인서울 얘기는 한 2등급 정도 해야지 인서울 한다는 건데, 2등급 퍼센트는 대략 11%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10% 아이들이 2등급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인서울을 한다는 거죠. 뭐 그것도 아주 명문 대학이 아니라 그냥 그런 서울에 있는,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거로 보면 아직까지는 저 초등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중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A, B, C, D로 지금 이렇게 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 등급에 대한 게 좀 확확 안 와닿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요새 중학교가 몇 명이죠? 한 300명? 그죠? 뭐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죠? 근데 뭐 많은 학교는 한 300여 명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뭐 200명 되는 애도 있고, 그럼 10%면 대략 전교 한 30등 정도 하는 아이들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인서울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인원수로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인원수로 보면. 뭐 이것도 이제 입시 기초인데, 수시하고 그러면 정시 비율은 대략 한 몇 %인 줄은 아시죠? 어느 정도 되죠?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전국 비율이 있고요. 좀 서울 쪽, 그러니까 좀 명문 대학이 한 10개 대학의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국 비율로 보면 대략 요새는 한 전국적으로 보면 한 6대 4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근데 7대 3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6대 4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크게 그냥 그림만 그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 6대 4 정도가 전국 비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은 거의 7대 3, 그리고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한 7.5대 2.5 뭐 이 정도 비율, 거의 뭐 8대 2 정도 비율까지도 수시 비율이 커진 거죠. 그죠? 수시 비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입시에서. 근데 전국 비율로 보면 좀 오히려 뭐 그렇게까지 뭐 7대 3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6대 4 정도 비율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아이들을 못 뽑으면 정시로 2월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시에서 아이들을 충원을 못하면 이제 정시로 2월을 하게 되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2월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나 뭐 당연히 2월 안 되죠. 서울대 들어갔는데 왜 거기를 등록을 안 하겠어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등록을 하니까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런 데 보더라도 연대는 좀 2월 되는 인원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연대는 수시에서 그러니까 2월 되는 아이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연대가 그냥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화를 안 해요. 등록을 안 해도 열심히 전화 안 하고 그냥 정시로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은 또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격 안 되는 아이들을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대는 좀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2월 인원까지를 좀 보면 이화여대 밑으로는, 그러니까 뭐 시립대 정도 있잖아요. 10개 대학. 시립대 이하 쪽에서는 오히려 정시 비율이 꽤 돼요. 실제 거의 한 40%. 그러니까 시립대 정도만 되더라도 시립대 이하, 그러니까 이화여대 뭐 시립대 하여튼 그 10개 대학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대학들을 보면 정시 비율이 꽤 돼요. 거의 한 40% 정도 돼요. 정시가. 꽤 비율적으로 보면 정시, 수능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꽤 크다. 그래서 어쨌든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을 보면 요새 이제 수시가 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2월 인원으로 생각하면 실제 정시도 그렇게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고1 어머님들까지는 아직까지도 보면 수시 전형에서 이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요새는 다 학생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사실은 이제 수시 전형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죠? 그런 희망이 있는데 1학년 후반부터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새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전형은 우리 아이하고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순간부터는 그 전형은 뭐 지원해봐야 별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아이한테 해당되는 가장 큰 전형은 사실은 정시예요. 그렇잖아요. 정시가 가장 큰 전형이죠. 그래서 정시 비중이 점점 준다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막 수시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실제 많은 아이들이 정시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수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시가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주로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한 7대3? 2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한 7대3 정도 되는데 시립대나 그 밑에 대학들을 보면 거의 한 6대4. 그러니까 정시가 4 정도는 돼요. 꽤 큰 비중입니다. 큰 비중으로 어쨌든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수시 전형별 비율인데요. 수시 전형별 비율에서 지금 여기 모이신 어머님들의 지금 눈높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의 15개 정도 대학을 좀 중심적으로 보실 것 같아서 여기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국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커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돼요. 진짜 정교권 아이들입니다. 보통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1등급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대 가지고는 교과 전형 엄두를 못 내죠. 실제 아주 상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하위권 때도 거의 한 1등급 후반이나 이 정도 돼야지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래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이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는 좀 이렇게 그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완전히 점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신 1.2등급이나 내신 1.5등급은 그냥 잘하는 아이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웬만큼 공부를 하네. 그러니까 1.2와 1.5의 차이를 숫자로 구분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1.2등급인 거하고 1.5등급을 자세히 봐요. 얘가 진짜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딱딱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의 잠재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마다 좀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꼭 1등급 아이는 붙고 2등급 아이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특성에 따라서. 한 예로 잠깐만 요거를 보면요. 지금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A라는 학생을 보면 등급이 다 1등급이에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이 모두 1등급인데 요 B라는 학생은 2등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1학년 때.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A 학생보다 이 학생을 더 높게 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점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얘가 1등급이 됐던 게 얘는 1등급이 다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서 1등급인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떤 아냐면 압도적인 1등급이에요. 성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성적표에 보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나와요. 자기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뭐고, 표준 편차가 뭐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연대나 고대 같은 데는요, 등급으로 아이들 내신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표준 점수. 고등학교 때 Z 점수라고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기억은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Z 점수를 쓰면 훨씬 더 촘촘하게 아이들을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다 이런 Z 점수를 쓰죠.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은 그렇다고 해서 뭐 Z 점수를 주냐 그러잖아요. 서울대는 그냥 보는데,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실제 자기네들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인 건 맞는데, 얘는 커트라인에 걸쳐서 1등급인 아이고, 얘는 아니라는 거죠. 압도적인 1등급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2등급짜리가 하나 있어도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부 특기사항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뭐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평범한 학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여기 세부 특기사항은 얘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렇게 써버리면 진짜로 탁월한 아이들.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아이, 이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실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얘는 탁월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이러한 세부 특기사항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세부 특기사항이 담임 선생님이 그냥 무슨 뭐 A라는 학생, 혹은 B라는 학생 뭐 의대에 보내기 프로젝트 뭐 이런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막 쓰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입증 서류가 요새는 뭐 외부 입증 서류는 거의 쓰이질 않으니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상실적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학에 대해서 진짜 탁월한 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수상실적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1학년 장려, 2학년 장려, 장려상 그냥 계속 받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에요. 물론 못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얘는 1학년 때는 장려인데 2학년 때는 우수를 받았고 3학년 때는 뭐 최우수를 받았다, 이렇게 뭔가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사 1등급 후반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2등급 초반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늘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늘 수 있어요. 거기다가 면접 같은 게 만약에 더 붙는 경우는 학생부의 그 커트라인 자체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진짜로 뭔가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아는 아이들은 면접에서 그런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좀 등급이 낮더라도 뽑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웬만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막 3등급대에 나오면 그건 좀 힘들어요. 1차에서 일단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고등학교는 뭐 당연하고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용인 지역에 보면 이제 용인자사 있잖아요. 용인자사 아이들도 서울대, 연고대, 그러니까 용인자사 들어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수지 지역에서도 전교권 아이들이 가지 않나요? 그죠? 온주 와서 가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아요.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데, 물론 여기 뭐 지역 선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 모이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중학교 성적으로만 보면, 걔네들을 고등학교 말고 그냥 중학교 입학 성적으로만 보면 서울대 들어가는 게 당연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런데 그 학교 아이들조차도 내신 성적이 4등급이면, 근데 그 학교에서 4등급 받는 거는 그냥 쉬워요. 그냥 열심히 그냥 아주 뭐 탁월한 아이가 아니면 그냥 뭐 시험 보면 4등급, 5등급 떠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 모아서 있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4등급 정도 되면
서울대는 뭐 말도 안 되고요. 서울대는 한 2등급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2등급 대 정도가 돼야 되는 것 같고 4등급 정도 되면 연대고대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연대는 안 뽑아줄 것 같고요. 고대는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죠. 실제 그 집단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뭐 일반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자사고가 그 정도인데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 3등급대를 맞았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비교과로 메꾼다. 이거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비교과가 부족한 거는 교과로 메꿀 수가 있어요. 비교과가 부족한 건. 근데 교과가 부족한 건 절대로 비교과로 안 메꿔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죠. 막 동아리 활동 7개씩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공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보통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은 그것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들 완전 죽어납니다, 진짜로. 1학년, 지금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뭐 요새 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수행평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요새 중학생들도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과목 선생님들 전부 다 수행평가 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밤새고 그냥 그거 하느라고 애들 그냥 오히려 굉장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 수행평가 그 점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들 밤새도록 그거 하죠. 근데 그거 할 때 수행평가 하면 보면 애들이 조편성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조별 발표하고 뭐 이러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섞여서 하다 보니까 하는 애들만 해요, 또. 그렇잖아요. 또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오히려 교우 관계가 깨지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면. 네? 관심 없는 애들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내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고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 15개 대학으로 보면 제일 크죠. 굉장히 크죠. 근데 전국으로 보면 또 그다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전국에서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 더 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신문에서는 막 계속 이렇게 이 전국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실제 저희 수지 지역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이 좀 보실 좀 데이터는 오히려 이쪽이죠. 이쪽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논술 전형도 만만치 않아요. 논술이 거의 한 26%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사이에 뭐 고대 논술 없어졌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죠. 2018년도부터 고대 논술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다른 대학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이 수시 지역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요거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수시 전형 내에서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두 가지를 좀 주목을 봐야 되고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정교권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사안이에요, 실제. 정교권이 아니면 여기는 좀 지원하기가 어렵고. 근데 여기는 정교권이 아니더라도 좀 아이가 어떤 특정 과목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내신 성적도 좀 웬만큼 되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그 내신 성적이 아주 정교권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 꽤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은 예전에는 막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뒀어요. 비교과 활동.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논문 쓰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서울대학에서 그거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안 본다고. 논문 쓰는 거 안 본다 이거야, 안 본다. 그거 안 보는데 왜 자꾸만 쓰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느 대학이건 그건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그래요. 교과 중심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 중심 종합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 기록부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진짜 저게 맞습니다. 자소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소서 몇백만 원 주고선 뭐 이렇게 막 대필하고 뭐 아니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아니 자소서 가지고 만약에 학생 선발할 것 같으면
진짜 자소서만 매달려서 써야죠. 3년 내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 기록부에서 교과 성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세부 특기사항 중요하죠. 수업에서 그러니까 막 수업에서 뭐 막 계속 자고 있거나 막 이러면 그 좋게 써주고 싶겠어요. 그럼 하여튼 안 써주겠죠. 근데 뭐 자도 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진짜 뛰어나서. 누구라더라? 지금 고3 아이가 용인자사에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수라는 아이가 있나 봐요. 이성수라고 뭐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가 보던데. 아세요, 혹시?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인자사 문과예요. 문과인데 왜 문과를 갔는지는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쟤는 왜 문과를 왔어?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아이인데 얘는 그 용인자사에 가서 1학년 때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걔는 뭐 하여튼 그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고요. 컴퓨터 쓰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이 기숙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환상을 깨드리죠. 5시까지 게임을 하고요. 학교에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1교시부터 잡니다. 계속 자요. 계속 자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하루 일과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깨있을 때는 애들 공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해요. 놀아. 이제 막 같이 애들하고 놀아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놀아요. 노는데 애가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그러니까 걔는 한 번 읽으면 다 이렇게 스캔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어 있잖아요. 국어. 어떤 지문을 갖다 줘도 걔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영어 단어 막 진짜 모르는 단어를 애들이 물어봐도 걔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아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수학도 잘해요. 수학도 이렇게. 그러니까 걔는 무슨 학교 교내경 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엎어져 자요. 그럼 이제 막 깨워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야 성수야 문제 좀 풀어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최소 하여튼 그 한 2등 정도 하는 상은 받아요. 잠자다 남들 한 2시간 푸는데 한 30분 일어나서 끄적끄적거리는데 그래요. 천재 같은 아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도 돼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빨리 대학에서 데려가야 돼요. 걔네들은 고등학교 3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다 괜히 묶어놓고선 3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래도 내신 공부 안 한대요. 진짜로 공부 안 한대요. 보통 보면 전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시험 들어가고, 심지어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잡혀 있는 거예요. 국영수가 잡혀 있으니까 어떤 시험을 갖다 들여매도, 걔가 이제 문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하여튼 애가 천재 같은 애예요. 천재 같은 아이가 거기 하나 있나 봐요. 걔 뭐 서울대 갈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 사이에서는 서울대에서 쟤를 안 뽑으면 서울대가 미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 기록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써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써 있겠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가 진짜 탁월한 아이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부 특기사항,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되면요, 학교에서 막 몰아줘요, 비교과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인데, 얘를 학생부 종합으로 만약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모아줘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든지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찾지 말고, 현재 자기,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 과학, 이런 쪽에, 이과면, 그런 쪽에 좀 주요 과목에 대해서 교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외부 활동들 있잖아요. 외부 활동, 체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체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과 성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너무 자기 교과가 막 해치는 정도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아리를 7개씩 하면 어떻게, 걔가 언제 공부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동아리를 진짜 7개, 8개를 하려면 중학교 때까지 완벽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도 그냥 동아리 활동하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서는 실제 그렇지 않죠.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1학년들 요새 제가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좀 학교에서도 막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놓기도 뭐하고 지금이니까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만 돼도 안 그래요. 벌써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딱 이게 정해져 가지고 하나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거 어머님들 한번 이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가야 돼 이거 뭐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세 개의 학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외고인데 외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시고요. 알고 싶으면 말고 뭐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고가 전체 인원수가요. 외고 전체 인원수가 전국의 외고 숫자 학생 수를 재면 거의 한 8,000명 정도 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고는 문과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는데 서울대 연대고대 전체 총 모집 인원수가 11,000명인데 그럼 문이과 합해서 11,000명이에요. 그럼 반 자르면 그냥 터프하게 반 자르면 5,500명이에요. 그럼 서울대 연고대 입학 정원수보다 훨씬 넘어가는 인원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 모든 학교를 지금 외고 애들이 다 채우고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고 들어가면 안 좋은 게 뭐예요? 내신 따기 엄청 힘들죠. 힘들어요, 실제. 힘듭니다. 들어가서. 내신 따기 힘들고 요새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좀 주는 추세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이 각 과별로 많이 뽑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인문대학 쪽에서도 뭐 특기자 전형 뽑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진짜 특기를 요구하는 뭐 어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실제 하여튼 외고 부분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는 뭐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훨씬 좋죠. 이 지역에서도 어쨌든 외고 가는 비율이 대략 여기 중학교, 수지 지역에 한 13개 중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한 1.7% 정도? 한 2% 아이들이 가는 것 같아요. 2% 아이들. 제가 그건 뒤에 제가 좀 데이터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한 그 정도 아이가 외고를 진학을 하고 있고, 외고는 뭐 무조건 이과 애들이 가면 불리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냥 문과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재고 과고인데요. 영재고 과고는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죠? 근데 가기가 힘들죠, 그죠?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갈 수 있으면.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은 주로 뭐 이렇잖아요.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그 다음에 뭐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지방의 의대 이런 쪽들도 가요. 아이들이 지방 의대 이런 쪽들도 가는데 어쨌든 여기 아이들은 인원이 워낙 작고 많은 대학에서 어쨌든 이 학교 나왔다라고 하면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이 학교는 사실은 배우는 게 일반 고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뭐 수능 준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수능 준비하려면 혼자 해야 돼요, 얘네들은. 학교에선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심화 과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얘네들이 무슨 뭐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전형들은 대학 입학 전형을 보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능 시험 보면 뭐 굉장히 점수 안 나옵니다. 실제 공부를 자기가 본인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3년 내내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재고 과고는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은데 여기 보통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시키잖아요. KMO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좀 상위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시켜요. 실제.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과학 올림피아드를 좀 시키죠.
그거를 좀 시키고 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선행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져지는 게 있어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에서 아까 그 논술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좀 미리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위권 어머님들은 다 시키죠. 다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물올이나 화올은 여름방학 그 시즌에 있어요. 보통 7월달, 8월달 요 시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에 보통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시켜서 올림피아드 준비를 좀 시키는 게 요즘 좀 추세입니다. 분당 쪽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고 자사고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사고는 왜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사고는 아이 특성을 진짜로 좀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저 자사고에 가서 진짜 살아남을 거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용인자사 아이들, 용인자사가 지금 전국 1위잖아요. 사실은 특목자사 쪽에서 전국 1위인데 거기 아이들조차도 4등급이 뜨면 4등급 때 아이들은 거의 정시거든요. 정시. 수시 가지고는 물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뽑아주겠죠. 근데 걔네들의 목표 대학들은 그런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사고를 지원할 정도, 그러니까 뭐 용인자사건 뭐 상산이건 어디건 하여튼 지원할 정도가 되면 그런 우리 아이한테 여기가 진짜 맞을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 무조건 자사고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가면 진짜 내신 따기 힘들어지고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면 사실은 손해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하여튼 믿지면 손해죠. 그래서 어쨌든 자사고는 좀 우리 아이의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뭐 성수 얘기한 거는 그 학생 이름, 근데 이름을 막 거명하면 안 되네. 하여튼 걔 얘기는, 그 학생의 얘기는 어쨌든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근데 생각보다 어머님들 보면 이제 기숙학교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기숙사 생활하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어머님들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관리가 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아이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영재학교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영재학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과학고 아이들이 한 1600명. 그러니까 요 인원수만 다 합하더라도 한 2500명 정도 되잖아요. 영재고 과고 애들만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2500명 숫자 그러면 확 들어오시죠, 이제? 서울대 입학 정원이 3000명,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서울대 다 못 가죠. 얘네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거든. 서울대 뽑는 인원 보면 작아요.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이 50% 차지합니다. 전체 입학 정원에, 그러니까 3,000명 정도에 1,500명은 일반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찢어서 갖는 거죠. 자사고 애들이 있고, 자사고 애들이 좀 비율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외고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영재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대체적으로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쪽, 아니면 고대 쪽도 가고요. 연대, 이 정도까지, 연대선. 대체적으로 한 그 정도 선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약 한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저기도 3,000명 정도 되니까, 물론 저 아이들 여기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요. 눈높이가 높아서 대부분은 재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못 가고. 상상고는 그냥 약간 부풀려진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90%가 재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90% 정도 재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무조건 간다고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외고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국제고 일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5%가 뭐냐면 이 5%는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수지 지역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지 지역에 대략 13개, 수지 지역에 13개 중학교인가요? 중학교가? 안 쉬어봤죠? 저도 그냥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13개 중학교 거를 데이터를 보니까 약 13개 중학교에 한 3,000여 명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이게 한 3,800,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죠. 13개 중학교에 한 4,000명 정도 기준에 5% 아이가 영재고, 과고, 외고, 자사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제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다 찍어본 거예요. 찍어서 다 데이터를 내본 겁니다. 전체 인원수까지 다 해가지고 찍어본 건데 한 5% 정도가 나가는데 보통 외고가 한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가 0.7. 이 영재고, 과고가 전체 인원의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0.7% 정도 되는데 그거는 분당도 비슷하더라고요. 분당 전체 인원의 한 0.7%가 영재고, 과고를 가고 있어요. 이 지역도 똑같더라고요. 한 0.7%가 영재고, 과고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고는 1.7인데 그 분당이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당이 좀 약간 더 영어를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분당 지역이 좀 영어가 좀 강세라고. 그래서 분당에서 영어 내신 따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3등급, 4등급 뜨더라고요. 아이들 내신 성적 이렇게 산출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한 1.7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자립형 사립고가 여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분당은 여기 2.4%인데 분당은 좀 그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분당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사고 쪽을 굳이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기는 하는데 그 자립형 사립고가 수지처럼 이렇게 크진 않아요. 저거보다 퍼센트가 좀 낮습니다. 분당 쪽은. 근데 전체 퍼센트는 외고하고 상쇄가 돼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지도 한 5% 정도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면 5% 아이들이면 3,800명이면 10% 그러면 380명이잖아요. 그러면 5%니까 한 190명 정도. 그러니까 3,800명 중에서 한 190명 정도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잔류하고 있다. 그리고 분당도 똑같아요. 분당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분당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분당도 똑같은데 인원은 분당이 여기보다 인원이 좀 많아요. 분당이 한 6,400? 이 정도 돼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중학교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당이. 그래서 학생 수, 그러니까 학생 숫자로 파악을 하면 좀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오류예요. 왜냐하면 분당이 인원이 많아서 당연히 학생 수도 많아요, 더. 예를 들어서 뭐 상위 5,000등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 수 이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분당이 많죠.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는. 한 5% 똑같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지 지역의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데요. 수능 5,000등 이내 일반고 학생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학생 수죠. 5,000등 이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문과에서 5,000등 이내, 그다음에 이과에서 5,000등 이내 학생 수에 대한 지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죠. 분당이 전국 2위예요. 1위가 강남. 근데 이거는 좀 데이터에 좀 약간 아까 했듯이 오류가 좀 있는 게 숫자로 얘기했으니까. 문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분당이 인원이 많아서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데이터가 좀 신빙성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분당이 2위예요, 전국. 대구보다 많아요. 대구보다 많고 뭐 서초, 뭐 송파 이쪽 있잖아요. 서초나 송파 이쪽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5위예요. 용인 5위. 이게 저거 영향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용인자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 지역별 순위로 보면 여기는 용인 거는 좀 안 나와서 좀 찾지를 못해서 근데 하여튼 분당 쪽이 2위예요. 서울대 합격자 수도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2위. 이게 지금 수지 지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지역도 분당하고 좀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수지 지역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평준화된 게 아직까지 졸업자를 배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 요 학교들 여기 이 지금 수지 지역에서 학교 좀 선호하는 학교들이죠. 선호하는 학교들하고 분당 거를 좀 제가 실었는데요. 용인자사 한번 보세요. 용인자사 이 서울대 학교 왜 서울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대는 좀 상위권에 대한 어떠한 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서울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용인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수시로 41명이 가죠. 수시로 서울대학을 가는 게 41명이 수시로 가고 그다음에 정시는 33명이 가요. 전체 문이과 다 해서. 그러니까 용인자사 인원수가 450명 정도 되잖아요. 그 국제까지 해서 뭐 150명 뭐 대략 한 4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450명 중에서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한 10%죠. 10% 2등급 아이들 정도가 서울대를 쓰고 있고 그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에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은. 그러면 뭐 3등급이나 4등급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연대 고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연대도 쓰죠. 같이 연대도 쓰고 서울대도 쓰고 이렇게 이제 쓸 텐데 두 개를 같이 써요. 같이 쓸 텐데 어쨌든 대략 붙는 건 한 10% 정도 아이들이 붙는다는 거고 여기 정시 통계는 막 재수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용인자사를 간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요새 수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까 같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정도 통계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용인자사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알아요. 걔네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고3이니까. 고3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보통 한 3등급 때 2등급 정도 돼야지 서울대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집어넣어요. 지역균형은 절대로 안 뽑죠. 넣지도 않아요. 얘네들. 지역균형이 뭐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이 고교장 추천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전형이죠.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분류해놓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 성격 자체는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만 뽑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집어넣지도 않죠. 동산고 마찬가지예요. 동산고도 꽤 가잖아요. 동산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많이 가요. 여기 학생들 중에. 근데 동산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16명 정도만 수시로 붙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여기도 좀 정교권 아이들 아닌가요? 여기 동산고 집어넣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거기 인원수가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뭐 진짜 그 1등급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 여기 동산고. 그리고 경기외고 같은 경우도 뭐 15명. 외고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이 보내죠. 여기도 뭐 지규는 없고. 경기외고에서도, 아까, 경기외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거의 한 2등급 정도, 2등급 뭐 초반 뭐 이렇게 좀 걸려야지 되겠죠. 이런 아이들. 정시 이렇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학교도 그냥 수시로 서울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정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 아이들이. 수지고도 보면 수지고부터는 이게 이제 직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해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학생부가 1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 아이들 정교권 아이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늦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시로도 보내고 이렇게 되죠. 한일고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도 많이 가잖아요. 한일고도 많이 가는데 여기도 내신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서울대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죠. 그 종합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고 정시가 그다지 많은 건 아니에요. 실제 여기 3명은 뭐냐면 16명을 보냈는데 요 3명은 저기예요. 그 사회적 배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들어간 케이스고 성남외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쭉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낙생고 같은 경우 보세요. 낙생고 보면 지역균형 2, 그 다음에 일반전형 3, 그 다음에 정시로도 이렇게 보내요. 사실은. 서영고도 그렇고 대략 한 여기선 15에서부터 이 정도 가죠. 이 정도 15. 그러면 여기 한 15명 갔다라고 하면 분위기로 봤을 때 낙생고등학교 15명하고 뭐 동산고 이런 여긴 뺑뺑이잖아요. 여기 26명이고 낙생고는 뺑뺑이고요. 그죠? 분당에 있는 뺑뺑이 학교고 여기는 선발해서 뽑는 학교고 별 차이 없죠. 실제. 선발해서 뽑는 걸로 보면.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자사고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분당 지역의 그냥 데이터인데요. 수지 데이터도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이점은 분당하고 수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분당은 이게 평준화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양극화됐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자사고급 학교를 아예 학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낙생, 대진, 서현, 영덕은 좀 아니고요. 요 세 학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 되긴 여기 여고여서 대체적으로 여기 낙생, 대진, 서현, 영덕, 분당, 중앙 한 요 정도 학교 있잖아요. 요 정도 학교는 거의 자사고급 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그 자사고 있잖아요. 무슨 뭐 휘문고등학교나 뭐 이 정도급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 분위기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게 선호 학교들이죠. 이게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이게 많이 가는 것보다는 좋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신 따기 되게 힘들다. 내신 따기 힘들어요. 내신 따기 힘들어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시에서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에서. 다른 학교하고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늘푸른 중학교. 그 정자동에 있는 학교 있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야탁고등학교. 야탁고등학교는 여기 성남하고 분당하고 경계점에 있는 학교예요. 구시가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하고 완전 차이가 탁 나죠. 여기 뭐 불곡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학교들이 좀 A군에 속하고요.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딱 양분돼 있죠. 입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선호 학교하고 비선호 학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물론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선호 학교 부분이 딱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진짜 힘들고 거의 자사고급이다. 물론 뭐 용인자사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일반 서울에 있는 그냥 자사고급 정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낙생고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게 저 학교는 진짜로 자사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대 건수가 의대 있잖아요. 의대 서울대 말고 의대 그러니까 의대 건수가 전체 건수로는 55건이거든요. 근데 중복합격 빼면 중복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학을 만약 얘가 무슨 뭐 카톨릭 의대가 뭐 붙었으면 또 다른 어떤 의대도 붙었어요. 그래서 보통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나누기 3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 발표하는 입학 건수 나누기 3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그 다음에 재수생도 붙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재학생만 그냥 딱 놓고 보면 55건이라고 하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1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15명이 의대를 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실제. 그런데 다른 학교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이 선호학교 말고 분당 지역 기준으로 보면 선호학교가 아니고 그 밑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통 5건 내지 10건이에요. 건수가 중복합격 포함해서 5건, 10건. 그러면 나누기 3하면 대략 한 뭐 2명, 3명 정도가 그냥 의대 간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 숫자도 뭐 여긴 낙생고는 15명 막 이런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당에 있는 학부모들의 선택은 이런 자사고, 이러한 용인자사나 뭐 상산이나 이런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뭐 동산이나 뭐 한일고등학교 이런 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낙생고등학교의 특징은 사립고등학교라는 거고요. 대진도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를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빡세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좀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나눠져 있고, 현재 분당 지역은 완전히 고등학교가 양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수지 쪽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 학교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 학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학교, 여기까지 하고 학교의 공통점들은 이과반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과반이 많다. 그렇잖아요? 이과반이 많다.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문이과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이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문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 점수도 굉장히 높고 수학 점수가 좀 굉장히 좀 당락하고 실제 문과 애들보다는 이과 아이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보면 일반 고등학교 그냥 기준으로 보면 문과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좀 잠자는 시간이 많아요. 학교에서 좀 취침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취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학교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데가. 그런데 수지 지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분석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이과 비율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지금 통계 자료에 학교 알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다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매해 바뀌기는 해요. 이 통계 기준은 고등학교 3학년들하고 2학년들하고 뭐 1학년들하고 이게 그 매해 좀 다르긴 하는데 학교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근데 보면 문이과 비율로 봤을 때 수지고등학교 보세요. 이게 선호학교죠. 기죠 맞잖아요. 이과 비율이 훨씬 많죠. 그다음에 풍덕 반반이에요. 그 다음에 홍천이 이과가 좀 더 많아요.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지금 수지 쪽에서 선호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향후 어떻게 갈 거냐면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특징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신 따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교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할 때 이런 학교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딱 점수로만 탁탁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신 성적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범주에서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런 동상고나 뭐 한일고나 용인자사 가는 것보다 훨씬 내신 따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꼭 뭐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1등급대를 유지하기가 쉽고 아이 특성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런 데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학교 분위기 자체도 다른 학교보다 뭐 이런 학교 있잖아요. 이런 학교는 보면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분위기 안 봐도 뻔히 보여요. 지금 여기. 그죠? 2학년들. 분위기 아주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이제 입시 성과가 나올 거다. 틀림없이. 수지 쪽은 아마 그렇게 재편을 해요. 만약 이게 한번 이런 학교에서 이제 수지 쪽에서 입시 성과가 발표가 났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그냥 그 학교 자체가 자사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양극화 될 거다. 그렇잖아요. 늦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졸업생들도 배출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 비율로 여기서는 좀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중3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할 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피해만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일반고잖아요. 일반고를 여기서 내신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간다. 그냥 여기 이 학교를 제가 검증했으면 미안한데 하여튼 그 문과 이쪽을 간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가 수능 부분 있잖아요. 정시 이런 쪽에 굉장히 아이가 약하게 될 거예요. 3년 내내 그런 데서 이렇게 단련되어진 아이들하고 아까 같이 좀 빡센 이런 데서 단련된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이 3년이잖아요. 3년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시험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단련돼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다르죠. 학교 시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당도 어떠냐면 낙생고등학교 시험지하고 예를 들어서 야탁고등학교 시험지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공부하는 습관이 달라요. 공부하는 습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푸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학교 시험이 쉽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막 평상시에는 선행학습 막 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교과서 풀고 앉아 있어요. 교과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아주 평범한 수준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센 학교 아이들 있죠. 뭐 낙생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풀어요. 1학년 모의고사 문제 4점짜리 이런 것도 계속 풀고 앉아있는 거죠. 왜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이. 그걸 푸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단련된 아이들과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내신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용인수지 지역은 제가 분석한 부분은 이렇게 아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순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지 지역은 사립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보면 현재 그냥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분당은 상대적으로 낙생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이제 사립고등학교고 대진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두 학교 자체가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이제 막 시킨 거죠. 아이들을 시켜서 다르게 바뀐 거예요. 낙생고등학교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완전 똥통학교였어요, 거기. 아, 그 완전 똥통학교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경기도 일대에서 고등학교 떨어진 아이들은 다 글로 모였어요. 그 10여 년 전에. 그 학교 입학식 날 되면 애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삐삐 있죠. 고등학생들이 삐삐 옆에 다 차고 있어요, 아이들이. 삐삐 차고 있고, 그러니까 삐삐 안 차면 걔네들 감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삐삐 하나씩 차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삐삐 나왔을 때 삐삐 차고 다니고, 첫날 모여서 패싸움을 해요. 첫날 딱 모이면 입학식 날 그 패싸움 하는 학교죠. 하리수가 거기 나온 줄 알죠? 하리수 그 학교 출신이에요, 하리수 그 축제할 때는 몇 년 전까지 계속 왔어요, 학교에. 계속 와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장학금도 내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하리수가 그래서 학교에 막 장학금도 내고 축제 때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철없는 학교 후배, 남학생인데, 하리수 보고 형 그런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하나. 수지 지역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학교가 지금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분산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분당처럼 뭐 낙생이나 대진 이런 쪽으로 확 몰려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어서 좀 분산돼 있는 형태여서 현재 유형은 이 시고교 형태로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은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낙생이나 대진 이런 아주 그 선호고등학교는 이쪽 계열들이에요. 아까 요게. 그리고 C고교가 나머지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요 수지 지역은 수지고등학교 정도만 한 요 정도 양태를 나타낼 것 같고요.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이러한 유형으로 대학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비율을 한번 보세요.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건 분당 자료인데요, 사실은. 분당 자료에서 아까 낙생고등학교, 선호고등학교하고 비선호고등학교죠. 이 고등학교의 학생부 교과로 가는 비율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는 워낙 교과 성적이 진짜 좋은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실제 그런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서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보다는 좀 적고 학생부 종합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신 성적 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아이들도 전교권 아이들만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부 내신 따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니까 여기보단 비율이 높은 거예요. 비율 자체가. 비율가 높고. 대신에 이 상쇄가 논술로 여기는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나 아까 대진고등학교 분당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지고등학교 정도 수준은 오히려 이쪽 비율보다 논술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서울 지역의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지원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특기자는 뭐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별개 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센 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서 센 고등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결국은 내신에서의 차이점인데 그 내신에서의 차이점을 센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로 그걸 갖다 상쇄하냐면 논술로 상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논술로 이렇게 대학을 지원해서 붙는 케이스죠.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면 그러면 논술로 대학 가는 게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과인 경우는 이과 있죠, 이과. 이과는 그렇지 않아요. 문과는 제가 좀 전공이 아니어서 국어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게 국어 논술 부분은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 그냥 옛날 본고사 문제 같은 거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지문이 길긴 한데, 그런 형태 대학별 고사고 문제도 많지 않아요. 문제도 뭐 보통 크게 보면 수학만 보는 학교는 2지문이에요. 지문이. 2지문에 새끼 문제가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지문 하나에 새끼 문제가 한 3개, 4개 정도 붙어 있는 거를 수학만 보는 학교들, 한양대학교나 이런 데는 수학만 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그냥, 2개 정도를 보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학교는 수학 하나, 지문 하나, 과학 지문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풀만해요. 풀만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풀만해요. 실제적으로 요새는, 그리고, 교과부에서 논술 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출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서 터무니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줄만해요. 풀만하고, 물론, 수능 문제,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그 킬러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그 정도 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그거 맞아야지 1등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하면, 논술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따로 막 준비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굳이 그거를 막 따로 그거를 고3 때 되면 조금 해야 되는데, 고3 정도부터 좀 시작하면 돼요. 서서히. 고3 때부터 수능 준비하면서 그냥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돼요. 특히 이 수지 지역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잖아요. 거의 여기도 퍼센트가 논술로 들어가는 퍼센트가 36% 제일 많아요. 지금 수지나 분당 같은 이런 교육특구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러한 케이스는 이 학생부 이런 케이스보다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그 아주 센 고등학교는 그냥 당연히 이걸로 가는 거예요. 논술 봐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데이터니까, 실제.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들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주 정교권 아이들은 소수잖아요. 소수죠. 아마 이 중에서도, 여기에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정교권 아이는 몇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거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시. 그죠?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죠. 그게 더 아주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는. 잠깐 제가 물을 좀 먹고 시작해도 되죠? 저번에 제가 물 먹다가 마이크 떨어뜨려서 이거 떨어뜨리면 30만 원인가 이게. 뭐 하나 바꾸는데 이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논술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이고, 그 자연계,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수학하고 과학 논술을 보면 돼요. 그리고 과학 논술을 안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 논술을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뭐 이화여대 이런 데 수학만 봅니다, 논술. 한양대 그렇고요. 아주대도 수학만 봐요. 아주대도 수학만 보고. 과학은 아이들 시켜보면 그냥 학교에서 수능 준비한 정도 가지면 웬만하면 다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과학은 잘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그 논술 때 되면 수학은 제가 좀 채점을 해주고, 과학도 그냥 과학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문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풀게 해보거든요. 이렇게 잡지도 주고 이렇게 시켜보면 고3 아이들 다 쓰더라고요. 써서. 그래서 뭐 너 논술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논술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는 요 데이터는 제가 학생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저희 학원생이에요. 작년에 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작년 학원생 데이터인데 이거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좋은 학교는 아닌데 그냥 서울에 있는 이런 학교인데, 이 앞에 게 뭐냐면요. 이게 앞에 게 뭐일 것 같아요? 예? 내신 성적일까요? 수능 성적일까요?
내신일 것 같죠? 수능 성적이에요. 이게 내신 성적이면, 이건 뭐 데이터도 아니죠. 이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신 성적 이 정도 아이들이 뭐, 여기 갈 수 있어요. 그 낙생고등학교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낙생고등학교 의대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번에 연대치대 간 아이, 걔 내신 평균 등급 내보면, 2.78 이렇게 돼요. 등급이. 연대치대 갔어요, 걔. 정시로. 네, 정시로 치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 아이들이 그냥 정시 보면 그 연대의대, 그러니까 뭐 다 거의 111이에요. 111이고 아주 상위권이죠. 그 정도 받으니까. 근데 학교 내신으로 보면 뭐 2.7 막 이러거든요. 등급이 전체. 그러니까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1등급대도 아니고 2등급대예요. 2등급대 아이죠.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넣을 수 없죠. 수시로는. 뭐 수시로는 당연히 뭐 의대 집어넣는데 2점 얼마 정도 되는 애를 뽑아주겠어요? 뭐 종합전형으로?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걔는 그냥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대는 참고로 여기 저 의대 자녀를 보내실 어머님들은 의대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5대5예요. 정시가 5예요, 5. 정시가 5여서, 제가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분당에서 그 의대 입시 그 강연이 있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의대 입시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의대 쪽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수능 점수예요. 수능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이에요. 얘가 과학. 그러니까 3, 2, 3, 2, 4죠. 그러니까 국수영 과학인데 과학도 2등급 하나, 4등급. 그러니까 2개 보잖아요. 이과 애들인데. 5, 4, 4 뭐 이런. 이게 다 논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는 수능 끝나고 와서 개망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재수해야죠, 뭐 이거. 뭐 재수해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1교시 때 애들이 멘붕이 온 거죠. 그렇잖아요. 1교시 딱 갔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막 긴장한 데다가 아주 멘붕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그냥 계속 망한 거죠, 그냥. 근데 실제 애들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논술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거 뭐 제가 어머님들 뭐 이렇게 무슨 광고하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케이스 이렇게 해서 가서 올해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이렇게 간 아이들이에요. 논술로 붙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속칭 말로 대박이다 이랬어요. 저거 보고서 야 너 대박이다. 어떻게 저걸로 붙었냐. 당연히 재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애들이 뭐 이렇게 막 뭐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실제 보면 고등학교에서 뭐 아주 못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꾸준히 논술을 좀 시켜주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1학년 때부터 막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나오는 단원 자체가 뭐 미적분 쪽하고 벡터, 확률 통계 이런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 겨울방학 정도 때부터 수능 준비시키면서 그 수학학원에서 같이 좀 시키면 돼요. 기출문제 좀 같이 풀게 하고 개념 정리해주면서 좀 문제 풀고 하면 그렇게 1년 준비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 이 학교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특징은 수학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논술 문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연습을 한 학생이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날 물론 운도 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연대나 뭐 고대나 한양대나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좀 붙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논술 문제 충분히 풀만합니다. 충분히 풀만해요. 실제 저도 이제 고3 때 가르쳐보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터무니없이 국어나 이런 쪽이 진짜 안 되는 아이들 있어요. 영어도 진짜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가요. 국어가 막 5등급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연대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를 가겠어요. 그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하대학이나 아주대학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요. 걔네들 그 정도, 그것까지도 안 되죠. 보통 한 2등급대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수시에서 교과 전형보다는 이런 논술 전형을 선택하면 오히려 확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자꾸만 이렇게, 저건 안 봐도 되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분당이나 수지 지역은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수시에서 굉장히 크다.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성입니다. 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여기 지방입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뭐 지방 시골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제 얘기는 그냥 뭐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 강의 이렇게 매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A그룹 아이들이, 이건 뭐냐면요. 가로축은 학생부, 내신이에요, 내신. 이 내신은 성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내신은 그렇잖아요. 성실한 아이들이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Y축은 수능 등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능 등급은 뭐냐면 아이가 좀 문제 해결력 또는 순발력이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머리, 뭐 이런 쪽으로 좀 순발력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쪽, 지금 Y축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그룹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성실하기도 하고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있고, 성실하고,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A그룹인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뭐 자사고를 가건 일반고를 가건 그냥 어머님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아이 원하는 대로. 이런 애들은 학원도 있잖아요.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데나 보내도 다 잘해요. 이런 애들은 학교 영향도 없고요. 이런 애들은 뭐 학원이 꼭 뭐 어디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그룹 아이들은 별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B그룹 아이들이죠. B그룹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성실해요. 그렇잖아요. 불성실하고 머리는 좋아요. 저도 이제 이런 아이들 가리키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서영고등학교 아이인데,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얘는 좀 아까 걔 성수 걔는 원래 서울대 갈 아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자랑을 해도 되지만, 그 학생은 서영고등학교 아이였는데, 분당 아이인데, 진짜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머리는 진짜 좋아요. 머리 좋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쳐 보면 아냐면 경우의 수를 가르쳐 보면 알아요. 경우의 수 아시죠, 어머니? 세는 거. 경우의 수 세는 거 있잖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경우의 수 하는 단원이 되면 애들이 막 머리가 번쩍번쩍거려요. 선생님들보다 더 잘 풀어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막 풀어요, 진짜로. 근데 걔네들이 미적분 이런 거 하면 싫어해요. 복습을 안 하니까 걔네들은, 그럼 개념이 좀 필요하잖아요, 미적분은. 그러니까, 근데 경우의 수는 개념이 별로 필요 없어요. 머리만 좀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탁탁 나눠가지고 착착착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 밝혔을 때 번뜩이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인데, 걔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이예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게임을. 심지어 어떠냐면, 걔가 고3 때도 게임을 계속 하던데,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 항상 집에 그냥 안 가요. 이제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막 찾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 얼마나 막 복창이 터졌겠어요. 저게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보면 머리가 진짜 좋은 아이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재수했죠. 당연히 재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는 도저히 그냥 일반 무슨 강대 이런 데 보내면 안 되겠다. 강대가 뭔지 알죠? 강남대성.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는 데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이제 기숙학원을 보낸 거예요. 완전히 꼴짝에 들어가 있는. 제가 보기엔 저기 남양주 대성학원 보낸 것 같아요. 남양주 대성학원. 남양주 대성학원, 거기가, 아직 남양주 대성학원인데, 거기가 원래 삼성 연수원 자리예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정용 이사장이라고 저하고 좀 친해요. 근데 거기 삼성 연수원 자리인데, 거기에 학원이 있어요. 시설은 진짜 좋아요. 막 전체가 건물이 대리석이고, 아주 좋은데요. 거기 나중에 혹시 재수할 일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숙학원이 좀 빡세잖아요. 관리 선생님들 해가지고. 근데 애가 그때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봐요. 컴퓨터도 못하고, 다 뺏고 막 핸드폰 다 뺏고 이러니까, 거기에 가서 애가 1년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그때 수능이 다행히 또 쉬웠어요. 물수능이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하나를 틀린 거예요. 다 맞고. 그냥 쉬웠으니까 1년 만에 이제 걔가 하나를 틀려서. 근데 걔 또 운도 없어요. 사실 하나 틀렸는데 운도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서울대는 내신 성적이 정시에도 반영이 됐을 때예요. 서울대 못 갔어요. 서울대 못 가고 서울대 수학과 넣는데 떨어졌어요. 였고 그냥 연대 수학과 그래가지고 잘 갔죠.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스에 그런 아이들 불성시대 같은 뭐 게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죠. 머리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무조건 샌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무슨 뭐 얘가 그러니까 뭐 얘를 뭐 중학교 때 버릇은 절대 고등학교 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그냥 빡센 데 들어가서 애를 거기서 오히려 수능 성적이라도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개과천선 해가지고 내신 1등급을 받는다. 이거는 좀 약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뭐 중학교 습성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그래도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그쪽에서 이 아이가 뭐 갑자기 1등급하고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수행평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시험 때 좀 잠깐 하고 이러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은 좀 센 고등학교를 좀 보내는 게 좋고 여기 C 있죠? C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전형적인 범생 스타일의 아이들이죠. 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성실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책상에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하는데 보통 보면 어려운 시험이 나오면 항상 성적이 공두박들 쳐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수학 시험이 쉬울 때는 100점을 맞아요. 근데 좀 어려워지면 굉장히 성적 확 한 번씩 무너지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막 잘 풀어내거나 이러지 않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반드시 틀리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시험이 30문제잖아요. 수학이 30문제예요. 30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다 어렵진 않아요. 딱 어려운 게 킬러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21번, 그 다음에 29번, 30번이에요. 그러니까 21번, 29번, 30번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불수능이고요. 그 문제가 출제진이 좀 잘못 생각해서 좀 쉽게 내면 물수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문제가 항상 문제가 그것이 이제 당락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0분 보거든요. 수학 시험을 보면 100분 동안 보는데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잖아요. 1시간 40분 보는데 그 세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아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거의 그거를 한 50분 정도 투자를 해요. 나머지 문제를 다 빨리 풀고요. 그 세 문제를 푸는데 50분 정도를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거를 풀어내면 1등급이고요. 못 풀어내면 2등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실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29번하고 30번 문제를 못 푸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어려우니까. 아니, 그 문제를 푸냐 못 푸냐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해 수능이 좀 쉬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수학이 2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 이런 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신도 왜냐면 자사고 시험지는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러니까 내신도 막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좀 내신 성적이 오히려 좀 관리가 되는 그런 학교 있죠. 좀 빡센 학교보다는 오히려 좀 그렇지 않은 그냥 한 중간 정도. 그렇다고 너무 또 막 분위기 안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학교를 좀 선택해서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C그룹 아이들이. 그리고 D그룹 아이들이잖아요. D그룹 아이들은 뭐 당연히 여기도 어차피 이 그룹 아이들도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D그룹이 뭘 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간 겁니다. 그냥. 쌤들 그냥 수시고등학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게 하는 거죠. 어차피 뭐 내신은 어차피 안 돼요. 내신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그룹 쪽은 특기적성을 좀 잘 빨리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면 좀 이렇게 그 여유가 되시면 외국 이런 데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잖아요. 외국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특기적성 쪽으로 빨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부 잘한다고 꼭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요새 보면 이 동창회 나가보면 돈 잘 내는 애들 보면 고등학교 때 보면 다 이렇게 공부 못했던 애들이 막 돈 탁탁 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뭐 길게는 못 받고 나머지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많이 덜 센 학교의 1등급 같은 경우는 고교, 대학에서 고교평가 하죠?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 알아요. 대신에 전형에 따라서, 그래서 대학은 여러 개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종합 전형은 뭐냐면 성격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재력 있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 중에서 내신 성적 분명히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염두에 둬서 뽑는 전형이에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성격 자체가.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서 뭐 내신이 좀 표라고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한다면 예. 그래서 좀 아주 좀 덜센 학교를 선택한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럴 수는 있죠. 그 학교에 가서 만약에 진짜 정교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좀 낮은 학교에 가서 진짜 전교 1, 2등을 할 거면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별 차이는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볼게요. 낙생고등학교하고 뭐 분당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불곡고등학교다. 이 학교의 내신 성적의 차이를 다르게 볼 거냐 대학에서 저는 그거 같이 볼 거라고 봐요. 같이 봐요. 일반 고등학교니까. 예. 자사고의 3등급과 일반고의 1등급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죠. 당연히 같은 수준으로 보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용인자사도 그러면 용인자사 그러면 5등급하고 용인자사 5등급하고 일반고의 1등급을 같이 볼 거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학에서 그거는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도 그 자사고에서 용인자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고대급 정도는 예를 들면 기준으로 보면 용인자사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냐면 한 3등급 대 있잖아요. 3등급 대라고 하면 뭐 3.7, 뭐 3.8 이런 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 너는 그 정도 내신 성적도 종합전형이니까 그래 인정을 해줘 너. 그런데 용인자사에서도 5등급 정도 넘어가면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비교 내신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안 봐요. 대학에서. 왜 안 보겠어요? 다른 잣대로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그거 안 배워. 얘네들은. 근데 애들이 우수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뽑고 싶어. 그러니까 뽑는 거죠.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 연대 의대 중에 보면 한 많지는 않은데 한 5명 정도를 특기자 전형으로 뽑아요. 연대에서. 그 아이들은 그냥 제가 보면 그 특기자 전형이 뭘까? 역으로 생각하면 아, 연대에서 과거 애들을 뽑고 싶어 하네 이거예요. 과거 애들 그냥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재고 과거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서울과고나 뭐 이런 출신 아이들 중에서 연대 의대 뽑는데 한 5명은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애들 그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영재고 애들 다 뽑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울 영재고니까 서울 영재고 다니는 아이들은 연대에서 다 뽑아?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저 막 얼마나 그 청문회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비교 내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형이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인 자사고 아이들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 누구도 안 집어넣잖아요. 그 전형에 왜 안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으면 안 뽑아요, 서울대에서는. 그건 전형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안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그거는 전형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고대도 용인자사 아이들은 고교장 추천 전형에는 못 집어넣어요. 그거 집어넣으면 떨어뜨려요. 고대에서 안 뽑아줘요. 그러면 용인자사 아이들은 어디다 집어넣냐? 융합인재전형이라고 있어요. 융합인재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 전형에서 아이들을 선발